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역 전쟁,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중국의 반응을 봤을 때는 아직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그 전에 보면 캐나다, 멕시코도 막판에 또 관세 유예를 했잖아요. 부가 유예를 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추이는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저희 둘째 딸 키울 때 그 왜 친구들 생일 파티. 네. 그때마다 이렇게 선물 고민을 하는데 네. 마치 이렇게 보면 왜 성인들 부조 명부에 뭐 경조사 때 누가 얼마 했는지 다 기록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하잖아요. 그걸 따지더라고요. 얘는 나한테 그때 뭘 했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 희화화하자면은 좀 우습게 보자면은 무슨 애들 장난같이 좀 흘러갑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교육국 간의 이런 관세 전쟁이요. 나 이럴 수 있다 했더니만 그럼 요렇게 해줄까요? 했더니 그러면 봐줄게. 봐주는 것도 한 달만. 한 달로 하는 거 봐서 뭐 이런 식인데 문제는 거기에 시장이 완전 그야말로 이 널뛰기라는 표현. 하루 급등 하루 급락. 우리 환율도 마찬가지. 그러게요. 뛰었나 싶었더니 급락. 어제 또 뛰나 했는데 오늘 또 NDF 보니까 또 오늘도 한 9원 10원 빠질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저는 조금 이렇게 희화화했습니다만 오늘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해요. 지금 작금의 이 글로벌 거시 변수들. 바로 모셔보도록 그러시죠. 하죠.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대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송 대표님, 일기 때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요? 더 가벼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정교해졌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 치밀해진 것 같아요. 치밀해진 것 같다. 그리고 훨씬 더 공격적이고 소위 액티브하다 그러잖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이미 다 자신의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일기 때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표현 그렇지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 왜냐면 당시에 본인이 결과 발표되고 한동안 본인도 헤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심지어는 수락연설 뭐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까지가 얘기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다가 돼서 그 이후로는 사실은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일기 때는 끌어가지 못했지만 사람도 준비가 덜 됐었고 거의 1년 넘게 그 소위 내각을 구성하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소위 그 인수위 시절이라고 우리로 따지면 그 시절에 이미 다 지명하고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직화돼서 트럼프가 사실 제 느낌상으로는 지금 4년이지만 2년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겠다. 왜냐하면 중간선거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 취임하고 나서 3주도 채 안 됐는데 정신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년 우리가 예상한 거를 2년 안에 다 끝내려고 좀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사실 이제 설 연휴 때 딥시크 쇼크 이후에 지금 보니까 그래도 뉴욕 증시는 좀 변동성 자체가 약간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고 3대 지수도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 자체가 상대방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냥 이해하게 만드는 뭐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주 만에 저런 식으로 최우방국들 위아래에 있는 캐나다, 멕시코 최우방국에다가 그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관세를 때리고 또 얘기한 지 하루 만에 또 입장을 변경하고 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장은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일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지금 이걸 해석하는데 소화시키는데 상당히 급급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잘못하면 내 포트폴리오 내 계좌가 많이 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길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는 당연히 지금 중국에서도 생각보다는 전격적이라보다는 뭐랄까 좀 계획된 미국하고 당장 붙지 않겠다라는 중국의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캐나다, 멕시코 관세 한 달 유예 더하기 중국이 아주 보복 관세가 생각보다는 좀 정제돼 있는
그래서 미국과의 확전을 원치 않는 듯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젯밤엔 상대적으로 안도렐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뭡니까 지금 멕시코나 캐나다나 관세로 이제 압박을 해오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저기 국경에다가 한 10,000명 정도의 군병력 배치하고 뭐 펜타닐을 비롯한 이런 것들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에다가 멕시코는 그 뭐 한 20개 안팎되는 그 무시무시한 카르텔 우리 그 뭐 시카리오 같은 영화에서 보는 무지막지한 그 중에 두목 하나 또 이렇게 미국으로 보냈더만요. 얘로 좀 심기를 가라앉히시죠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게 관세가 최종 목표는 아닌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약간 머릿속에 네. 앞으로 올해 한 해의 트럼프의 전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한 해 네. 아니면 조금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그 소위 그 전반부 2년 동안 트럼프가 목표하는 바가 뭘까를 저도 네, 이제 네. 요즘 고민을 많이 네. 하는데 그래서 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지금 가장 빨리 상원 그 소위 장관 인준을 통과했던 분이 그 베센트 재무장관.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때 인준 청문회에서 Q&A에서 나왔던 관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센트의 입에서 나온 거니까 트럼프 내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는 3가지로 활용될 수가 있다. 목표가 이거다. 첫 번째는 말은 멋있습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 해소. 결국은 공장 미국에 와서 지어. 네네. 나 우리 일자리 만들 거야. 네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갖고 우리 관세 올리면 우리 세입도 많이 들어. 관세 수입이 엄청 늘 거야. 그래서 우리 해외로부터 돈을 많이 그 사이에 우리 돈을 그 트럼프 표현에 하면은 강탈해간 우리 미국 국민으로부터 돈을 강탈해간 그 돈을 우리 되찾아올 거야. 그게 2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외교적인 그러한 협상 카드, 바게닝 칩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으로 압박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경 문제 네. 관련해서 이걸 활용해서 지금 당장은 시장이 좀 안도렐리한 게 1, 2번이 아니라 3번에 좀 지금 뭐랄까 무게가 지금 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2번, 1번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목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올해 미국이 연말이 되면 트럼프가 일기 때 했던 텍스컷, 네. 세금 절감법이 이제 만기가 도래해요. 네. 만료가 돼서 이걸 더 확장해야 되고 연장하느냐? 연장하고 플러스 여기서 더 깎아가 주겠다고 더 하잖아요. 감성까지 네네. 가느냐? 그럼 세수가 부족하게 빵꾸가 되죠. 이렇게 예. 좀 빵꾸가 납니다. 예. 그거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신규 세원 때문에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좀 네. 판단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현재의 세금 깎아준 걸 유지하기만 해도 10년간 한 2조 달러 적자가 추가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깎아주면 더 필요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관세에서 지금 예상하는 지금 상무장관 지금 후보자 러트닉이 얘기하는 거는 중국으로부터만 연에 한 4천억 달러 갖고 올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략적으로 1년에 2천억에서 3천억 달러가 더 필요한데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보편 관세 또는 특별한 나라에서는 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해서 항구적으로 관세 수입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이걸 통해서 일자리까지 더 끌고 오겠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3번에서부터 시작해서 2번, 1번으로 올라가는 전략이 예. 어찌 보면 내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게 마음 놓고 넋 놓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좀 화해 제스처도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뒤통수 맞을 수 그래요?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 왜 이것도 뭐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 내무반에 말년병장은 저 깔깔이 있고 저 텔레비 앞에 텔레비 보고 있지만 이제 신참병장이 상병부터 한번 패고 있으면은 2병, 1병은 진짜 죽을 맛 아닙니까? 이제 저기 이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제일 가까이 있는 교육 비중도 큰 캐나다, 멕시코부터 저렇게 후들겨 패으니 이제 뭐 EU나 그 다음에는 결국 한국, 대만, 일본까지도 뭔가 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우선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미국 그 USMCA였나? 네. 뭐 그것도 있었고 예전에는 나프타도 있었고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사실은 그래서 시장이 소위 쇼크를 먹었죠. 쇼크를. 그러니까, 예. 쇼크를 먹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미국의 최대 교육 대상국을 순서를 매겨보면 네. 1등 멕시코, 2등 중국, 3등 캐나다, 1, 2, 3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셋을 합쳐보면 예. 그 이제 두 번째 차트인데 네. 대략적으로 수입 비중의 41% 돼요.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럼 41%에 되고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진행되면 네. 그러니까 25% 캐나다, 멕시코, 네. 중국 10%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미국의 관세율이 평균 지금 2.5, 2.6인데 네. 이것이 한 11%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한 5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나라들 결국은 미국이 가장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를 상대로 가장 높은 관세에 대한 위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트럼프의 뭐랄까 속내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바게닝 칩으로도 쓰지만 실제로는 관세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 세금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걸 역으로도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쪽을 이렇게 세게 보통 트럼프의 전략은 세게 질러놓고 좀 낮춰주잖아요.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편 관세 기준으로 한 10%, 뭐 15, 많으면 20%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미국이 연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이 한 2천억 달러 이상은 될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 재원 마련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은 바게닝 칩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상당히 결국은 관세를 매기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4월까지 뭘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칼 빼다 싹 넣었지 않습니까? 예. 칼 날만 바짝거리게 살짝 보여주고 넣었기 보여줬는데. 때문에 지금 이를 표지만 알아서 좀 와갖고 이제 알아서 살려주세요 여기 하면은 예. 지금부터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살짝 깎아줘도 우리는 뭔가 얻은 것 같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저는 법률적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트럼프 이기 내각의 일종의 한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칼바 살짝 이렇게 빼다 말았다는 그 비유를 하시니까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이 칼집은 한 1m 되는데 이게 칼이 진짜 1m짜리인지 여기까지만 보여줬는데 요 단돈지 진짜 아니, 트럼프- 장금인지 트럼프의 성향을 봤을 때는 장도겠죠. 단도를 어떻게 생각을 그렇다고 하세요? 봐야겠나? 그 장도의 길이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지금 트럼프 내각의 목표가 뭐냐로 역환산할 수 있으면 원하는 금액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원하는 금액이. 그 금액에 맞추는 식으로 역환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그거는 트럼프가 공약할 때 얘기를 많이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선 비중 큰 나라들부터 이렇게 후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우리한테는 순서가 언제쯤 올까요, 그러면? EU 다음으로 오겠죠. EU 이거 다음으로. 다음은 EU고요. 예. 지금 일단 캐나다, 멕시코 건드렸고 중국까지 이미 이제 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EU입니다. 지금 순서는. 순서는 네, 그러면 EU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로 넘어오겠죠. 아시아로 넘으면 대만, 베트남, 우리나라 순. 결국은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예,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아시아 주요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 순서를 보면 대만이 당연히 TSMC 때문에 그렇죠. AI 반도체 수출이 엄청 늘면서 네. 관련해서 대만이 수출 증가가 가장 작년에 많이 늘었었고요. 아하. 대미 수출 증가. 예. 그다음 베트남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제조하던 걸 베트남으로 많이 예. 내렸잖아요. 그래서 네. 베트남에서 대미로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대중 무역을 좀 줄이면서 미국으로 좀 많이 넘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 이런 순서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서 아마 주로 타겟팅이 된다면 대만, 베트남, 한국 순으로 얘기가 될 가능성. 특히 우리나라는 또 방위비 또 협상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 두 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그렇기 네. 때문에 대만도 약간의 일종의 방위비를 부여하고 싶어 하겠네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EU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송 대표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자체가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진짜로 그 자국민의 감세를 메워줄 수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편 관세 방향이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보복 조치로 뭐 80개품 뭐 관세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는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우린 협상 됐으면 좋겠죠. 이게 지금 이런 바람이군요. 시장의 그렇죠. 바람. 보고 예. 싶은 대로 사실은 보고 있는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칼자루는 다 미국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미국의 속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보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인하고 네. 세금 인하의 재원은 해외에서 또 마련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우리의 대응 전략들이 나라가 어떻게 나올 거냐인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복 관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원래 제일 좋은 건 그냥 작게 맞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긴 한데 네네. 그래서 사실 환율 좀 올라가면은 서로 이게 소위 컴펜세이션이 되잖아요. 상세가 둘이서. 되는, 예. 예, 서로가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그 자국민들의 또 뭐랄까요? 그 정치적인 그러한 그 반감 이런 것들 잠재울 정치적인 또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액션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장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가 바로 보복관세 얘기한 처음에, 이유가 예. 올해 지금 연방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미국말 잘 들을게요.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51번째 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단 네. 뭔가는 네. 보여줘야죠. 아, 그렇죠. 네. 이거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관세가 일정 나오고 그러면 지금 에스컬레이터 조항이 있잖아요. 네. 상대방에서 보복관세가 오면 트럼프 쪽은 자동적으로 더 올린다는 조항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고 이것이 시작되는 시점이 대략 언제냐? 4월 1일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4월 1일까지 지금 전 부서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 나라와 우리와 교역하는 나라와의 현재 무역 상황에 대해서 다 보고해라. 보고서 내라고 한 게 4월 1일까지거든요. 그럼 대략 4월 이후, 그러니까 4월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얻어낼 협상용 카드를 얻어낼 건 쭉 얻어내고 4월 이후부터는 순차적으로 소위 이제 무역적인 지금은 약간 정치적이거나 무슨 국가 안보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예. 무역 지금 관행을 보면 미국은 늘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4월 1일부터 숫자를 들이대면서 너희가 우리로부터 이렇게 흑자를 많이 보니 세금 우리 떼일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 관련해서 뭐 뉴스의 흐름을 쫓아갑니다만 저 또한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좀 피상적이다는 느낌이 들고 언론 보도 내용도 그래요. 하나만 읽으면 그 수많은 언론 매체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네. 근데 이 내용은 뭐죠? 지금 대표님도 오늘 자료 하나 가져오셨네요. 아니 저 석유 가스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많이 가는데 그 외의 거는 오히려 미국이 캐나다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세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미있는데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는 사실 수혜를 많이 봤어요. 중국에서 줄어드는 걸 멕시코가 다 가져가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멕시코 가서 공장 많이 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동차. 예, 뭐 예. 기아 뭐 이런 데 네. 들어가고 지금 열심히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냉장고 삼성전자, LG 들어가서 만들고. 네네. 그런데 캐나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비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야 이제 뭐 소위 그 2차 전지 뭐 이런 이제 공장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캐나다 쪽은 사실은 대미로 보면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차트가 이제 재밌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무역 수지가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입니다. 빨간색이에요. 다 네네. 합쳐놓으면 늘 적자를 받는데 저 노란색이 뭐냐면 석유가스를 제외하고 나면은 무역 수지 흑자라는 오히려, 거죠. 네, 예. 흑자인데 미국이 오히려 캐나다에 흑자를 내고 있다. 그렇죠, 석유가스 그렇죠. 빼면은. 예, 심지어 서비스나 이런 쪽은 엄청 네, 그러니까 예. 금융이나 이런 거는 예. 엄청 돈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네, 네. 캐나다 은행보다 당연히 미국 은행들이 많을 거잖아요. 장사도 그렇죠, 많이 할 거고 그렇죠. 국경에 다 몰려서 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심지어 석유가스조차도 미국이 좋아서 한 거거든요. 예, 예. 예, 무슨 말이냐면 파이프라인으로 캐나다는 그냥 땅덩어리가 이게 위아래 연결돼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으로 그냥 석유 정제 제품 원유 직접 다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배로 실어 나르는 것보다 훨씬 싸죠. 정확히 절반에서 네. 3분의 1 가격입니다. 사실은 이게 싸기 때문에 당연히 캐나다 입장에서도 좋고 미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서 굳이 비싸게 사오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캐나다에서 열받아서 한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엘버타 주지사가 뭐라 하고 있지만 여차하면 우리 끊을 수도 있다.
아, 미국으로 보내는 송유관 그 쪽을. 일시적으로. 예. 그러면 전기, 가스 다 끊으면 일시적으로는 정말로 무역 전쟁이 진짜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좀 캐나다 민들이 좀 열받아 있으면 거기다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51번째 주 되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캐나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보복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트럼프의 그러한 뭐랄까 이쪽에 이걸 광인 전략이라고 하죠. 이런 미추광인 전략 자체가 캐나다민을 자극해서 중간에 껴있는 캐나다 정치인들을 생각보다 소위 그 공격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연출될 수도 하반기로 갈수록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지금 남아 있잖아요. 중국 지금 뭐 바로 이제 보복 조치로 80개 품목 10%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어때요? 이것도 협상용 카드로 보는 시각 입장에서 이것도 충분히 어떤 뭐 유예 조치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아마도 서로 이제 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협상의 테이블에 끊어내서 최대한 원하는 걸 가져갈 텐데 중국도 지금 당장은 중국 자기 코가 석자라 뭐랄까 막 공격적으로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수가 안 살아나고 있어서 수출에 의존하는 정책을 상당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아직 이게 전환이 충분히 안 된 상태거든요. 아직 내수 부양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는 중국도 소위 그런 도강양회, 뭐 옛날부터 얘기하던 상당히 이제 이렇게 기다릴 수는 있긴 한데 사실은 트럼프가 공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왔었습니다. 예. 중국이 뭐냐면 이게 트럼프를 지나면서 중국이 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심으로 수출하던 거를 나머지 다른 나라로 상당히 다변화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 차트가 있는데 지금 짙은 파란색이 미국, 유럽연합, 일본 상대로 한 중국의 수출 추이고요. 하늘색 선, 파란색 선이 중국이 그러니까 선진국을 제한 나머지 나라에 수출하는 건데 보시면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보면 완전히 좀 벌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으로부터의 특히 수출이 줄어들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아까 봤지만 네. 이게 다 멕시코로 넘어갔는데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상당히 만회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중국 수출은 줄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미국과의 그러한 현재 협상 카드에서 과거보다는 중국도 생각보다는 좀 기초 체력이 이전보다는 좀 나아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놓고 보면 다만 중국이 너무 싸게 파니까 나머지 나라들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좀 셉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이 다른 나라와 반감이 세진 것이 이걸 이번에 미국이 다시 붙여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의 공공의 적이 미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좀 두들겨 맞지만 어느 정도 보복 관세를 적당한 선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소프트 파워를 늘리고 수출도 같이 늘리고 집단 같이 그러한 소위 스크럼을 짜는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중국이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저는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미국 대 반미로 양분화될 수도 지금 있다. 하기 딱 좋은 상황으로 아. 트럼프가 가져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식으로 갈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쨌거나 춘절 연휴가 길어지면서 홍콩은 이제 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만 홍콩은 괜찮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중국의 상하이 쪽하고 심천 쪽에 장이 열렸을 때 이걸 그동안에 한꺼번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궁금하고 한 10시 한 15분쯤에 또 위안화 고시 환율도 어떤 식으로 맞습니다. 또 고시할지 네. 요것도 한번 궁금해지네요. 약간 중국의 의중이 보일 테니까. 대략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10% 대중 관세 인상은 대략적으로 위안화 말씀 주신 위안화 4% 절하되면 그러면 서로 어느 정도 상쇄된다.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중국 환율은 어느 정도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고시 환율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오히려 중국은 그래서 아까 그 뉴스 코멘트에서 그 브리핑에서 나왔듯이 중국 내수용 기술주, 중국 내수 관련된 주들은 오히려 이후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수출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내수 부양에 좀 더 예. 집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내수수 중심으로 주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트럼프 일기 때 그
어때요? 금융시장, 그러니까 나라별로 주가 수익률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당연히 중국을 때리면 중국이 제일 안 좋겠죠. 그 당시에 특히 중국이 미국에 대한 그 소위 그 의존도, 수출 높았죠. 의존도가 매우 아까 보셨듯이 높았기 높았을 때고. 때문에.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중국 다음으로 그 당시 안 좋았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코스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기 언제 2018년, 19년도 그때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관세를, 그러니까 17년 1월부터 시작했지만 관세는 18년도 3월,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상당히 준비 기간이 길었습니다. 지금은 2주 만에 시작했지만 그게 이제 격차가 있는데 그때 18년도, 19년도에 관세 뉴스가 한 두세 달마다 한 번씩 센 게 쭉 나왔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한 주간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는데 중국 항생이 가장 많이 빠졌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 한국 코스피가 빠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보면은 그 다음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중화권, 본토도 있지만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대만, 저희 중화권이라는 데가 네, 네. 있는데 예. 거기를 제외하고 나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그러한 경제에 관련된 연관성, 코릴레이션이 경제 활동 지수들을 코릴레이션을 비교해 보면 가장 높아요. 결국은 중국이 둔화되면 우리도 둔화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관세 대응, 관세 영향, 거기에 따른 중국 시장의 변화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오늘 0.58% 상승 예상되고요. 2,49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5% 상승 예상되고 지금 72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로 봤을 때는 54,000원 정도로 좀 집계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 상승 예상되죠. 호가 193,200원. LG 에너지솔루션 0.4%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3만 1,500원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6만 3,000원. 현대차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0만 1,500원. 기아가 0.4%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7,100원이고요. 셀트리온 보합 예상됩니다. KB금융이 1.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2,4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4% 상승 예상되고요. 최근에 플랫폼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죠. 네이버 오늘 1.8%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22만 2,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6%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 38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LB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1천 원. 에코프로가 1%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만 8,6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근에 연일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도 지금 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5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리가캔바이오 보합 예상되고요. 삼천당자 오늘 13% 좀 급등이 예상됩니다. 지금 18만 9천, 19만 원까지도 좀 호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개장 이후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밖에 지금 클래시스 0.5% 상승 예상되고 리노공업은 오히려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500원, 휴젤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도 양시장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지금 보면은 시장도 시장입니다만 좀 외국인 또 기관 예. 오늘은 또 어떤 매매 포지션을 취할지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어제 이제 확실히 확인된 거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딴 것도 가더라고요. 좀 분위기가 좋아지죠. 예, 분위기가 예. 좋아지고 또 하나 삼성전자 오른다고 하이닉스 빠지고 네. 하이닉스 오른다고 삼성전자 빠지고 이런 거 안 좋은데 네네. 같이 올라가 주는 게 또 중요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대충 이제 가닥이 잡히는데 한 2,480 조금 더 여유 있게 보면 2,450 아래쪽 위에는 또 2,550 요 안에 지금 이제 갇혀서 왔다 갔다 일희일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 분위기는 2,500원 그래도 장중에 아니면 개장 초에 건드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저한테 여쭤보시는 예. 거예요? 삼성전자 주주로서 방금 저의 멘트 어땠습니까? 삼성전자가 잘 가야 우리 전반적으로 다 좋다. 저 노코멘트 할래요. 아니, 그건 그냥 맞긴 맞는데. 맞긴 맞는데. 네, 맞긴 맞는데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법 리스크 덜어냈다고 하니까 좀 행보를 조금 더 눈여겨 봐야겠죠. 네, 예. 뭔가 이렇게 감동을 잘 아직까지는 못 주고 있으니까. 예, 뭐 한번 봐야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송 대표님 지금 약간 재밌는 자료를 가져오셨네요. 무슨 뭐 뱀의 금년이 을사년인데 아, 그 진짜 유독 뱀의 해에는 미국 장도 안 좋았네요. 장표가 너무 눈길을 끌어가지고. 아, 맞습니다. 이게 저도 이게 쭉 자료 보다가 예. 미국 사람이 미국의 한 자문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예. 그 밑에 지금 그 자문사에서 뉴욕에서도 저 띠를 갖다가 보나 봐요. 이게 보나 봅니다. 그래갖고 진짜로 이게 총 12간지 12간지. 예, 12간지에서 보면은 올해가 또 푸른 뱀의 띠의 해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보시면 이게 통상 이게 개띠 해 때가 좀 1930년도 이후로 S&P 500이 그 기준으로는 그 해가 제일 좋았다고 얘기하고요. 네. 제일 안 좋았던 게 뱀해입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뱀해가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이게 평균적으로는 해서 늘 미국은 플러스인데 저 해에만 마이너스니까 확실히 12년마다 뭔가 미국에 안 좋은 게 있긴 있었나 봅니다. 이유야 모르겠지만. 개가 두 번이나 더 가죠? 제가 뭐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뭐 하나가 빠졌죠. 네네네. 제일 왼쪽에 개는 G겠네. G도 있네. 하여튼 뭐가 하나. 제가 잘못 예. 번역하면서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무튼 뱀은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이게 하필이면 올해가 또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0년 지금 2년 반째 그 미국의 강세장이 벌어져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70% 올랐다. 상당히 많이 예, 침체 없이 이렇게 예, 올라간 걸로는 피크 수준이다. 제가 말씀을 또 드렸었고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칼날도 빼들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까지 지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게 1월 달 한 달 전체를 보고 적어도 상반기나 전체 해의 그런 전략을 짜보자. 왜냐하면 1월 달에 상승가가 소위 주도 업종 1, 2등이 적어도 상반기에 상당히 제일 좋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걸 양력으로 하면 안 되고 음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1월 21일 날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주 정도 지나고 3주차 진행되는데 네. 그 사이에 변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올해는 적어도 1년을 체크하는 거를 이게 그 음력 기준으로 체크를 해서 지금부터 한 2, 3주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적어도 올해 소위 주도 업종이 뭐가 될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기준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주도 업종이 건강관리하고 금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2년째 최고를 달렸던 기술주는 꼴찌고요. 지금 상황 마이너스를 네.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올해 들어와서 주도 업종의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미국에서는 건강관리와 금융이고 우리나라는 기계조선이 지금까지는 주도 업종으로 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확실히 주도 업종의 변화가 적어도 미국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지난 2년 동안의 포트폴리오로 잘 지내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좀 포트폴리오 색깔을 좀 바꾸는 것들도 올해 한 해의 그런 지금부터의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연준의 행보가 좀 궁금해지는 게 간밤에 나온 그 졸트 구인 이직 건수 보면은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그 전에 나온 또 제조업 PMI 같은 건 또 좋았고 이게 지표마다 좀 헷갈리다 보니까 과연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보복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연준 행보는 어떨까요? 이게 이제 항상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보고 예. 이제 지금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트럼프 일기 때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네네. 그 트럼프 일기 때 연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그때로 돌아가면 사실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제로 금리를 했습니다. 네. 그 제로 금리를 정상화시킨 걸 2015년 1월부터 시작해갖고 금리를 지속적으로 연준이 올려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고도 17년, 18년도 내내 금리를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18년도에 뭘 시작했냐면 트럼프가 관세 전쟁, 예.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차트에 보시면 2019년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분기에 한 번씩 연준이 소위 경제 전망 요약을 발표하잖아요. 예. 네. 거기에 보면은 그 해나 다음 해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것에 지금 변화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2018년도 초부터 시작했고 중반까지 갈 때는 2019년도에 대해서 성장률이 한 2.5까지 갈 거다라고 상당히 장밋빛으로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가 관세 인상과 무역 전쟁이 진심인 걸 확인한 이후에는 이것이 성장 둔화를 야기할 거라고 판단하고 경제 전망치를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보시면 좀 빠르게 떨어뜨리는 예, 게 보이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 말까지 금리 인상하다가 멈추고 19년도 7월까지는 금리를 유지, 19년도 7월 이후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합니다. 이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 보면 결국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연준의 금리를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압력으로 작용한다 볼 수 있어서 이것만 놓고 보면 아 연준이 이번에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네. 그때는 물가 상승이 없었어요. 아, 네. 그때는 인플레이션 걱정이 없어요. 그때 1.8, 1.7 매랬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걱정 없이 예, 예. 금리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물가 걱정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5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많이 올랐고 특히 나스닥이 1% 넘게 올랐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좀 오르는 모습이었고 특히 팔란티어 테크가 폭등을 했죠. 이제 어제 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호실적을 내놨고 또 실적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시간에 걸려서 폭등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100를 넘어선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미중 간의 어떤 협상 기대감도 좀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올라갑니다. 2,500포인트 좀 회복이 됐어요. 2,506포인트, 단숨에 24포인트 넘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0.68% 상승합니다. 725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5%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 1.9%까지 상승합니다. 53,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2% 올라가면서 193,5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6% 올라갑니다. 33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상승 중이죠. 179,000원. 현대차도 상승합니다. 202,500원. 기아도 1% 이상 올라갑니다. 97,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상승합니다. 178,600원, KB금융도 1.4% 상승하면서 92,6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중이고요. 네이버도 1.37% 상승하면서 22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내 전 종목이 지금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0.5% 올라갑니다. 376,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9% 상승합니다. 2%까지 올라가네요. 123,100원. HLB는 보합이고 에코프로가 1.5% 상승하면서 6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래 연속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1.6% 상승합니다. 3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나흘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리가캠바이오는 좀 떨어지네요. 121,900원, 삼천당제약은 좀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16% 급등합니다. 192,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삼천당제약이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
클래시스는 보합이고요. 리노공업이 0.7% 올라갑니다. 204,000원. 그리고 휴젤 0.8% 상승하면서 24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플랫폼 관련주들 최근 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중국의 딥시크 이후에 오히려 플랫폼 관련주들 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오늘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는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2% 하락했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 UBS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네요. 네이버도 0.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쪽 그럼 다 좋습니다. 지금 뭐 온디바이스 AI, HBM 관련주 다 좋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 쪽부터 볼게요. 제주반도체 3% 이상 상승합니다. 지금 14,2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도 2% 올라갑니다. 18,75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상승 중이고요. HPSP가 6% 강세입니다. 31,000원이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2% 이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텍도 2.9% 상승 중이고 가온치스도 2% 이상 올라갑니다. 42,950원. 자, 그리고 리노공업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HBM 쪽도 볼게요. HBM 쪽 MK전자가 13% 급등합니다. 지금 11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뭐 테크윙, YC도 올라가고 있고 고영이 7% 강세입니다. 18,020원 흐름 이어지고 있고 STI도 3% 강세입니다. 그밖에 PSK홀딩스도 1.9% 올라가고 있고요. 제우스도 2% 올라갑니다. 12,920원. IMT 한미반도체까지도 각각 3%,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온디바이스 AI, HBM 관련주 반도체 쪽 흐름 좋고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고 엔비디아도 주가 좀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 있고 로봇주들은 오늘도 좋네요. 지금 사이맥스가 상한가입니다. 13,720원 그리고 대동기어도 5% 강세. 어제 국내 증시 쪽에서 로봇주도 흐름 좋았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이제 인건비 상승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로봇이 좀 빠르게 도입될 것이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관련해서 그런 모멘텀이 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맥, 유진로봇, 휴림로봇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SPG, 클로봇도 지금 5%, 6% 강세고요. 대동기호도 지금 5%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뉴로메카 지금 2%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밖에 오늘 LPG 쪽 움직임, 지금 SK가스가 11% 급등하네요. 2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홍보석유도 3% 이상 올라갑니다. SK이노베이션, 중앙에너비스까지도 지금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559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2억 원, 434억 원 순매도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2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 각각 364억 원, 47억 원 매도 우위고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좀 매수 보여줍니다. 2,547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는데 오늘 달러원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9원 40전 하락하면서 1,453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이제 환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앞서 양시장 좀 코스피가 상승폭이 약간 좀 축소가 되는 분위기네요. 네, 예, 그러네요. 또 살짝 또 윗꼬리가 나오고 또 음봉으로 되고 뭐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2,500 위에서 시작했다가 이 정도 아닌가. 나쁘지 않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또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 지수선물 흐름은 조금 또 이렇게 약합니다. 네. 또 본장 가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미국도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변동성 같기도 하고 네. 방향 잡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트럼프 일기 때가 제가 리서치 센터장 할 때였는데 네네. 매크로도 그때 막 예. 할 때인데 그때 정말 고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꼭 주말에 트윗을 통해 갖고 발표를 해서 주말을 쉬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트럼프 때는.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려니 생각했는데 여전히 적응은 잘 안 되는. 좀 내공이 만만치 않은 분이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네. 분석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시장도 이게 널뛰기 하고 있는 거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네. 좀 전에 개장 상황 소개해 주시는 중에 빨간 자막 보셨죠? 트럼프 가자지구 미국이 그냥 점령해서 소유하겠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마 제 일감은 그럴 거예요.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싶은데. 파나마 운하도 미국 거라고 하지 네.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그린란드도 그렇고. 근데 네. 저는 또 이 생각도 드네요. 가자지구의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이나 이스라엘 국민들이나 이 답 없는 거 맨날 이러지 말고 차라리 미국 점령해라. 그리고 가자지구 그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냥 거기서 그냥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라. 그건 나쁘지 않은 해결책 같은데요. 이게 또 이제 속내가 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로 그걸 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 땅이 어찌 보면은 옛날에는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이었죠.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거기는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네, 예. 네, 뭐 예. 사실은 그게 오히려 전쟁만 있고 지금은 그 정반대로 오히려 별로 재미없는 땅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돈 아니면 냉정해 보면은 뭔가 경제적인 그런 이득이 없으면 예. 굳이 뭘 하려고 하느냐 싶어서 그러니까 말씀 엎드 주면은 거기서 미국이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계산을 지금부터 찬찬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옛날부터 있을 것 좀 같습니다. 검증 안 된 얘기긴 합니다만 그쪽에도 뭐 묻혀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아직까지는 안 아직까지 나온 건 없지만. 네. 앞서 저희 또 물가 얘기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일기 때와 다른 이유가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연준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된 거죠. 이게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 되돌아왔는데 네. 더 세게 되돌아왔는데 그때는 그나마 소위 그 물가를 걱정 안 하고 금리를 인하시켜서 관세의 악영향, 성장 둔화를 어느 정도 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력이 경제적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정책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사실은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네네. 유지가 네.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는 정확히 물가를 높이고 경제를 둔화시키는 상당히 스태그플레이셔너리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는 그 영향이 상당히 좀 목에 차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은 그때하고 대응하기가 똑같지가 않을 거다. 결국은 그때는 금리를 내리면서 대응을 했다면 지금은 잘해야 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만에 하나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트럼프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하죠. 보복 관세나 이런 것들이 뒤로 혹시 더 나타난다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야 될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튈 수가 있으니까. 예. 물가 튀는 거 보면 연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잘해야 그냥 본전이 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따가 2부 하우머니에서는 이주환 박사님하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 네네. 한번 송 대표님 뷰도 살짝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딥시크 사태도 지나고 했고 네. 엔비디아는 주가가 조금 이제 140불 공방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많이 밀려났습니다. 120불 때까지 내려왔죠. 예, 한 뭐 118불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테슬라 400불하고 이 엔비디아 140불이 이게 쉽게 승부가 안 나네요. 거기를 갖다 들락날락은 하는데 네네. 확 올라가지는 못하는 가운데 이번에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딥시크 사태 이후 저는 확실히 이전의 기대감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네네. 이건 확실히 좀 바뀌었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딥시크의 출현은 우리가 2년 반 동안 유지해오던 AI 투자 세계의 문법을 바꾸는 문법을 바꿨다. 그런 정도로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딥시크가 중국에서 또 하필이면 또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을 때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것저것 예. 다른 나라의 예. 불만을 잠재워가면서 대중 반도체 규제하고 다 했는데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문제는 또 오픈 소스로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예. 이게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못 돌아오게 하고 네. 기술 발전으로 물량으로 퍼버서 우리는 이길 거야. 예. 이 전략이었는데 예. 그만큼 안 들여도 돼.
그리고 그냥 이걸 읽지만 포이즌 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우물의 침뱉기, 독약 예, 풀기 뭐 예, 이거잖아요. M&A에서 내가 못 먹을 거면 그냥 나쁘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어찌 보면 AI 마켓에 미국이 상당히 그 소위 단물을 빨던 그런 시장을 상당히 그 뭐랄까 이렇게 보이지만 커머디티화 시키는 상품화 시키는 이런 쪽으로 지금 완전히 바꿔놓는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엔비디아의 독점력도 생각보다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가 이번에 그 AI 저희 그 프로세스를 개발할 때 어떤 걸 얘기했냐면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네. 그러한 소위 이제 그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 다른 오픈소스 쪽 랭귀지를 썼거든요. 예, 예.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에 전혀 구속되지 않고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향후 한 3년, 5년간 독야청청 나 혼자 독점적인 지위 90%의 MS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상당히 많이 좀 깨진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문법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저렴하게 AI 개발이 될 수 있다면 사실 그것 때문에 아까 봤던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도 예, 예.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니면 거기 가져와서 그냥 예.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출발점이 저기는 100m 앞에서 뛰고 우리는 여기서 뛰고 있는데 이걸 거의 한 70m까지 끌어놔준 네,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전에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서 지속적으로 큰 효과를 봤던 것이 생각보다는 조금은 멀티플에 있어서는 상승을 제한하는 그러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일부 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네. AI와 관련해서는 딥시크의 효과가 수혜와 피해가 구분되면서 나타난다. 팔란티어 같이 이렇게 마구 날아가는 네네.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둘이 구분되고 이제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소위 투자의 그런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AI 분야 투자 문법에 변화를 일으켜 저런 고급진 자막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말이 진짜 멋지잖아요. AI 분야의 투자 문법에 변화를 일으켜. 금방 어떻게 만들어 주시죠? 작가님 타이핑이 좀 우리 빨라요.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예, 금방 예, 우리 작가님 또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내용 따라서 자막 쳐주는 게 거의 뭐 빛의 속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안 적어드렸는데 글쎄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조금 약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쪽에 집중이 분명 돼 있을 거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맞아요. 투자가 네, 네, 네. 예. 제일 많은 예. 서학개미들은 예. 그러면 사실은 엔비디아에서 이제 적어도 급락은 아니더라도 먹을 게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좀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AI 서비스 쪽으로 넘어올 필요가 분명 네. 있는 상황은 됐다. 다만 팔렌티어는 아까 봤지만 멀티플이 너무 높아서 아. 170배?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국방 쪽뿐만 아니라 민간 쪽 수요도 엄청나잖아요. 그렇긴 한데 아까도 향후 5년간 50%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예. 과거 역사상 그렇게 성장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올라갈 텐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변곡이 꽤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투자자분들 이미 팔란티어도 탑5 아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대단하십니다. 이제. 대단해요. 예, 근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좀 뭐랄까 그 대응을 상당히 민첩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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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